그 25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5.0%가 감소한 지금 40.4%가 되고 있고요. 역시 재정 자주도도 25년 본 예산 57.2%였는데 25년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6.6%가 하락한 50.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안전성과 그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 핵심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세수 확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특히나 이렇게 사회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어떤 이 구조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이렇게 정책 우선으로 예산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로 베이스 예산제가 아닌가.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모집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그 아직도 여전히 좀 양성 평등 기준이랄까요? 그 여성위원회 숫자가 여전히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.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수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발의했었는데, 중요한 기금들의 운용이고 또 이 금액들이 그 시정이나 그 시민분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 좀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모집에 조금 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올해 우리가 200억 정도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. 발행이 됐나요? 저희가 올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완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, 현재 이자율이 금리가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 이자율이 가장 우리 이천시에 유리할 때를 포착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. 우리가 좀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이자율로 인해서 우리가 뭐 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또 시민들이 불편해지거나 또 이제 다른 그 사업을 통해서 확장적인 사업들이 또 시작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이자 비율보다는 빨리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지방채 발행도 처음에 필요하냐 마냐부터 이렇게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. 그렇지만 이제 발행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어떤 그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서 이천시의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, 하이패스 IC가 생기고 있는데 네. 또 그거 맞춰서 같이 개통이 돼줘야지 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 평가서를 보면 반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나중에 이제 그 예산이 그 감액이 되든지 그 사업이 중단하든지 뭐 삭감하든지 점수가 2점인 게 있어요. 전체 총평 100점 중에 2점이 있어요. 이런 평가서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뭐 자료적으로 좀 뭔가 점수를 이게 2점이 아닌 것 같은데, 그죠? 이거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, 좀 이 평가서를 그 여기 쪽에 기획예산 쪽에서 뭐 마지막에는 점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사실 이 예산은 이 평가서에 준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. 뭐 이게 형식적인 평가서가 아니라 이게 그 예산이 반영되는 거하고 맞게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전반적으로 좀 평가 점수의 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그 뭐 삭감이나 뭐 아니면 사업 폐지나 사업 중단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거에 부족한데도 계속 유지되는 것들, 이런 게 왜 유지가 되는지 좀 그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. 그 이천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타 시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. 22년도부터 24년도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, 적발 내용을 보니까 5개 부서가 84건, 부정 수급 금액이 1억 5천만 원 돈 되고, 사업 조치 현황을 보니까 반환 완료된 게 64개 사업에서 5,597만 3천 원, 환수 진행이 17개 사업에서 4,989만 5천 원이 진행되고 있어요. 부정수급을 봤을 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. 특히 유류세 같은 것도 반복이 되고,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. 이런 거는 이건 좀 직원들에 대한 업무 태만 아닐까요? 예, 반복되는 거는
시민이 봤을 때는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한 나중에 엄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상당히 많이 MOU 체결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업체들도 있어요. 부서에서. 근데 특정 업체를 업무 협약을 해버리면 이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돼요. 총괄부서시잖아요. 지금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게 좀 애프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이게 좀 총괄부서에서는 한번 필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위원회 서면 심사 그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았는데 기획 예산 쪽 보면은 이게 공모 관련돼서도 그냥 서면 심사를 많이 하셨어요. 네. 근데 이거는 반드시 위원회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될 좀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서면 심의를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보시고 자료 주시고 언제까지 피드백 달라라고 절차를 하시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하는 상황,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오고하고 하는 상황인가는 또 다른 좀 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서면 심사는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.